안녕하세요, 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염도 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올린 게시글 보시면서 같이 보면서 제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저염도 검역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거 저염도 검역을 영어로 한번 써보면 하이포셀레니티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포는 정상 이하의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셀리니티는 염도라는 거, 네, 가 정상 염도 이하로 검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쓴 게시글에 저기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염도의 정의부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염도의 정의는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상 염도 이하의 염도라고 그랬는데 특정 구간이 있어요. 특정 구간이 있는데 먼저 정상의 염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겠죠. 정상의 염도는 보통 비중으로 환산했을 때 1.020에서 1.025 정도인데요. 산호황은 조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기항, fish only죠. F5항은 1.20 정도 이게 1.20 정도가 정상 염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저염도 검역에서 주로 얘기하는 저염도 비중은 1.011 혹 1.010 요 정도 구간 되게 좁죠. 요 구간이 굉장히 좁은데 요 정도 구간 보통 얘기하고요. 어떤 분은 1.009까지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염도는 물고기 체내 염도와 일치하는 비중으로 환산했을 때 그 정도가 1.010에서 1.011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것을 저염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정의를 했으니까 두 번째는 도대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염도 검역이 좋고 내지는 저염도 검역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요. 이론적인 근거, 네,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듯이 물고기 체내 염도와 같다고 했는데, 같은 경우 잉여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병에 걸렸다면 면역력 강화에 쓰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고요. 보통 아가미로부터 소비되는 에너지가 해수어의 경우에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25에서 50% 정도 책 찾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첫 번째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또한 두 번째는 이제 외부 기생충의 경우 그 저염도에서는 적응하기 힘든 염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부 기생충, 내부 기생충도 있는 거 아시죠? 플루크나 이런 부분들은 내부 기생충인데, 외부 기생충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100점, 두 번째 오디듐이죠. 아밀 오디듐이라고 하는데, 근데 100점의 경우에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아밀루디늄은 사실상 요거는 의견이 많이 갈려요. 좀 효과가 없다라는 사람도 오히려 많아요. 별 효과 없다.
대신에 100점은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네, 세 번째 저염도 검역의 이론적인 근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해수 수조를 운영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여과 시스템이 생물학적 여과라고 아셔야 되고요. 생물학적 여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어떤 여과보다도 뭐 스키머나 물리적인 여과 내지는 활성탄과 같은 화학적인 여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생물학적 여과인데, 생물학적 여과에 관여하는 가장 큰 생물체가 어떤 거냐면은 박테리아인데, 여과 박테리아라고 하는데, 나이트로박터와 나이트로소모너스가 1.010, 1.011 요 정도 구간에서도 생존하고 적응하고 번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적응 기간이 1일에서 3일 정도 걸리니까 염도를 낮추는 기간도 충분하게는 3일 정도 텀을 두고 3일 정도 기간을 주고 천천히 내리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염도를 내리거나 올리는 데 있어서 제가 말한 기간보다 훨씬 더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만약에 조금 미심쩍고 자기가 좀 안정적인 거를 좋아하신다 생각하시면요, 염도를 낮출 때 충분히 한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정도 요 구간 두고 조금씩 낮춰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잡고선 내린 편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빨리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 선택이에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네,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하시고 운영하시고 싶다 그러면 좀 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염도를 내리시면 됩니다. 올릴 때는 저도 천천히 올려요. 저는 2달 다 채워서 올렸거든요. 정상 염도 1.023까지 올리는데 저는 2달 정도 텀을 두고 올렸으니까, 올릴 때는 좀 더 저는 신경을 쓰는 편인데, 내릴 때는 경도만 신경 쓰고 그러니까 경도 내지는 pH 정도, DKH나 pH 정도만 신경을 쓰고, 네, 내려줍니다. 빠른 시간에. 그 다음에 3번 게시글 보시면 저염도 검역의 효과와 그 실제 사례. 자, 이론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론적인 근거를 2번에서 봤는데요. 3번의 저염도 검역의 효과와 실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잉여 에너지가 있어서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가나다라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 번쯤 읽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네, 3번에서는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마 부분 보시면 되는데요. 먹이 적응에 도움을 주고요. 먹이 적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처음 물고기를 데려왔는데 먹이 먹는 것부터 문제가 되는데, 먹이 적응을 더 빠르게 시킬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 사실 자체가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몇 번 실험을 해봤는데, 사실 좀 동일하게 같은 고기를 실험을 해야 되지만, 저염도일 때 조금 더 좀 생기 있게 활발하게 그렇게 활동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되고, 계속해서 나갈게요. 4번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염도 검역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사실 검역항 세팅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염도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염도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염도 맞추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신경을 쓰셔야 돼요. 1.010에서 1.011 요 사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보충수
그리고 물이 증발하잖아요. 요즘과 같은 겨울 날씨에는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증발량이 꽤 돼요. 증발량이 많아지면 염도가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저는 한번 그 보충수 없이 한번 해보니까 요즘에는 1.001 조금 넘게 올라가더라고요. 하루에 1.001 조금 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안 사정 아니면 수조를 넣은 그 환경에 따라서 증발량이 많거나 또 적어질 텐데, 많아지면 염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저염도 검역 운영상에 약간 좀 관리를 많이 써주셔야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분 염도를 측정하는 데는 사실 스윙식 비중계랑 그 다음에 보통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굴절식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서는 굴절식이 좀 좋다고 하고, 제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도 굴절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굴절식이 있을 때 좀 저염도 검역을 운영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중시하는데, pH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7.2 보게 하셔야 되는데, 저염도 검역은 우리가 염도를 낮출 때 물을 붓거나 아니면 소금을 조금 넣잖아요. 근데 이제 해수염을 조금 넣거나 물을 넣으면서 pH가 떨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마시는 물이나 아니면 저기 수돗물 같은 거는 중성이라고 그러는데, 중성이 사실 7.0이에요. 산성도가. 요거는 제가 이 게시글 나중에 7.5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고치도록 할게요. 7.0인데 그렇게 7.7에서 8.3 사이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버퍼를 부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버퍼 계산 잘해서 부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 부분 나아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내용인데, 저염도 운영 역시 다른 일반적인 검역 운영과 마찬가지로 어떤 100% 보장된 어떤 질병에 대해서 보장이 돼 있다. 뭐 100점 풀이다. 내지는 어떤 외부 기생충 풀이다. 이런 개념은 사실상 아니에요. 그냥 효과가 있고 좀 알려진 바로는 안정적이고 좀 좋지 않겠냐.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좋다고 하는 거지, 이게 100% 완전히 완벽한 통치다, 만병통치약이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타 사항 말씀드리면요, 큐프라민 처리랑 구리 처방이죠. 그 아민구리 처방하고 같이 병행해서는 안 돼요. 이게 pH랑도 연결이 되고요. 구리 이온이 농도가 변하는 게 pH랑도 영향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논문이 있어요. 이 부분은 따로 논문이 있는데 그 부분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큐프라민 처방과 웬만하면 같이 하면 좀 이제 맞추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전혀 불가능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조금 까다로워져요. 그 염도가 낮아지면서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하기에는. 그 다음 부분, 네, 그 부분 약간 주지사항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제 검역수조 운영하시면서 저기 여과제 기존에 쓰던 거 있으면 바로 하루 만에 다음날 물 잡고 그런다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사실 검역항을 6번 이상 세팅한 저로서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기간 내에 생물학적인 여과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기 좀 약간 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아주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약간은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가끔 이제 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백탁이 일어나서 조금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백탁은 두 가지 때문에 보이는데, 첫 번째는 박테리아가 폭풍 번식을 하거나 아니면 박테리아 사체인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두 가지 다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전자인 경우에는 박테리아 폭번이 되면 산소 소비가 많아져서 용존산소 떨어져서 물고기한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박테리아 폭번에서 발생한 백탁의 경우에는 물고기한테 안 좋고요. 두 번째, 박테리아 사체 때문에 발생한 백탁도 안 좋죠. 왜냐하면은 생물학적 여과를 담당하는 박테리아 자체 개체 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백탁은 안 좋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염도 운영하면은 사실 계속하면 되지 않냐, 소금도 아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할게요. 농도가 낮아지면 전체적인 해수황 자체 미량 원소, 모든 미량 원소의 농도도 낮아지죠. 근데 특정 미량 원소가 낮아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저염도로 운영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을 왜 굳이 모험을 하냐, 제 얘기는 이거죠.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염도로 계속 운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 본인의 선택은 본인이 책임지는 거. 네, 그렇죠. 이 부분은 빼자. 본인이 책임지는. 너무. 네. 다시 이거 저염도 할게. 네, 저염도 운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요, 저염도 운영을 계속하면 어떠냐, 요런 질문이 가끔씩 있는데요. 제가 게시글에 써놨지만 저염으로 운영하다 보면 모든 미량 원소의 농도 역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낮아지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러한 미지의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땐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염도 검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깔끔한데.